예를 들면 이분은 임파선 암, 유심이 돼서 수술을 받기로 하셨고, 심지어는 폐암 환자분, 간암, 유방암, 갑상선암, 또 전립선암, 전부 뭐 보통 질병들은 아니에요. 일단 보통의 경우는 이제 동맥을 촬영을 많이 하죠. 되게 특수한 CT를 가지고선 여기 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동맥은 아주 압력이 높고 혈액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3차원 영상을 얻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실제 이런 사진들까지도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동맥 촬영술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주로 이런 식으로 찍어서는 여기에 있는 뭐 문제점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웬만한 유수의 의료기관 좀 크다는 곳들은 대부분 보면 이렇게 동맥 촬영술은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구성해내는데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아니면 노력들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정맥 촬영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처럼 이렇게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겉에 보이는 이런 고장난 정맥들을 보는 것도 일단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동맥은 제가 아까 찍기가 쉽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맥을 갖다가 3차원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낸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골반 내부에 있는 정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데 있는 하지 정맥류 원인이 되는 이런 혈관들 뿐 아니라 다리 깊숙하게 있는 거대한 이런 정맥들이 있는데, 이런 정맥 시스템까지 저희들은 철저하게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3차원 이제 정맥 촬영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3차원 정맥 촬영술은 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걸 재구성해내려면. 근데 저희들은 지금 여기에서 개원 이래로 이 기계를 사용을 해서 지금 1,700분이 넘는 분들에게 요걸 갖다가 저희들이 시행을 해드렸고, 거의 1,700건 이상을 이렇게 정맥 사진을 재구성한 병원이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긴 모르겠지만 아주 큰 서울의 유수의 대학병원급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1,500건 이상의 정맥 이렇게 3차원 사진을 찍어낼 수 있는 곳이 아마 없지 않았을까 싶고요. 왜냐면 학회에서도 이런 사진들이 많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학회에서마저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3차원에 해당하는 정맥 사진 정확하게 찍어낼 수 있는 기술만큼은 거의 뭐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알지 못했던 질병들이 진단이 되고, 그리고 치료를 받고 건강해지실 수 있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저는 참 이걸 맨 처음에 이 기계를 구입을 할 때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어요. 왜 이거를 하느냐, 대체 니네같이 작은 병원에서 이게 왜 필요하니? 라고 하지만 이렇게 구성을 해내야만 진단을 할 수 있는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보면. 그리고 아주 큰 대형 병원에서는 또 이렇게 진짜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이렇게 정확하게 구성을 해내기가, 거기는 되게 바쁘니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기계를 사서 이렇게 환자분들에게 적용을 해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많이 보람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1,700건이 넘게 사진을 찍었고, 여기 있는 이분들이 그 사진을 통해서 저희들이 치료할 수 없는 질병들 있잖아요. 큰 대학병원에다가 그걸 갖다가 의뢰를 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답이 온 거죠. 이렇게 많은 답이 왔습니다. 즉 저 기계가 아니었으면은 사실은 찾을 수가 없었던 거겠죠. 예를 들면 이분은 임파선 암, 유심이 돼서 수술을 받기로 하셨고, 갑상선은 흔하게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이네요. 최근에 모 대학병원에 저희들이 이제 의뢰를 했고, 이분은 이제 큰 수술을 받으셔야 돼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이분이 봅시다. 이분은 좀 마음이 아픈 것이 이제 혼자서 노모를 모시고 살고 계셨어요. 이분도 환갑이 다 되신 분인데, 그는 하지정맥류가 제법 있었죠. 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리까지 오는 이런 혈관들 갖다가 왼쪽 다리가 더 많이 불편하다고 하실 때는 저희들이 찍어드리거든요. 왜냐면 혹시나 골반에서 이상이 있을까봐. 이걸 메이터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왼쪽이 유독 여성분들에서 이제 왼쪽 다리가 더 많이 붓고 힘들면 그때는 저희들이 이런 사진을 찍어보고서는 혹시나 골반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알아보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뭔가 하나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3차원 사진이죠. 얼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를 이렇게 찍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덤으로 얻는 사진이 있어요. 덤으로 하얗게 보이는 게 콩팥이고, 중간에 있는 게 아시다시피 척추고, 여기가 이제 간인데, 간을 찍는 와중에 덩어리가 큰 게 하나 발견이 된 거예요. 아쉽게도 이게 이제 암으로 판정이 났어요.
암으로 판정이 나서 이분은 간을 절반 이상을 드러내는 큰 수술을 받으셨고 이번 달 초에 12월 초에 받으셨고요. 다행히도 수술이 잘 돼서 이분은 지금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답니다. 이 암의 위치도 아주 나쁜 곳에 위치하고 있지가 않아서 다행히 잘 떼냈고요. 대학에서 이제 회신서가 돌아오기를 수술이 잘 돼서 잘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많은 답신서들이 있는데 이 답들을 보면은 전부 뭐 보통 질병들은 아니에요. 심지어는 폐암 환자분, 간암, 유방암, 갑상선암, 또 전립선암, 또 콩팥에도 그때 종양이 생긴 분이 있었고요. 폐암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참 보면은 일부러 그걸 찾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우연찮게 이렇게 원치 않는 질병이긴 하지만 모르고 살았던 이런 중병들이 발견이 돼서 이런 질병들을 치료를 해서 환자분이 또다시 건강하게 살 수가 있고 진짜 이건 저는 덕이라고 생각해요. 하기 때문에 이 기계를 산 걸 갖다가 저는 제가 의사가 되고 나서 산 도구 중에서는 가장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도구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분 보고 제가 그랬어요. 뭐 어떻게 이 신세를 갚느냐고. 근데 신세를 갚을 필요는 없는 거죠.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인데 신세를 갚긴 왜 갚아요.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너무 고마우면 다음에 빵 사오시라고. 다음에 이분이 건강히 잘 나으면 아마 빵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